짜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52회 한능검 심화 해설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분석 한번 시작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및 난이도인데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네, 51회와 비교해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좀 이렇게 널을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출제 경향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했던 내용 다 나왔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 다 나왔으니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전 근대 시기 분류별 출제 비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세요, 지금 선사에서 3문항, 고대에서 7문항, 고려에서 5문항, 조선에서 13문항. 역시 조선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선사 빼고 고대, 고려, 조선 문항을 지금 비교해 보니까 25문항이죠. 정치에서 12문항이고요. 경제사회 3셋, 문화에서 7문항. 압도적으로 정치하고 문화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정치와 문화는 절대 여러분들 문화 어려워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0문항, 총 이제 28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제 근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나왔는데 개항기에서 9문항이고요. 일제강점기에서 8문항, 현대사에서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22문항 나오고 있네요. 자, 난이도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볼 텐데요. 킬러 문항 많아요. 어렵습니다. 네, 2번, 11번, 18번, 20번, 22번, 39번, 43번. 와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죠? 무려 한 7문항 정도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52회 시험은 거의 51회 시험과 비슷할 정도의 역대급 난이도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서를 통해서 개념 판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청동기 시대 민문이 토기하고 비파양동검 공부하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민문이 토기하고 비파양동검을 키워드로 주고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를 고르는 거니까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구석기가 되겠죠.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 구석기나 신석기가 될 것이고요. 오수전 중국화폐니까 철기고요. 가락바퀴 신석기고요. 청동고울, 청동방울. 예, 청동기 나오겠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2번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미 개념 판서에 있습니다. 연나라가 여기 지금 위만조선 이전이에요. 위만조선 이전인데 연나라가 이제 공격을 해요. 바로 이 진계가 지금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때 이제 부왕이나 준왕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위만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키워드 준왕을 공격했다라고 나왔으니까 준왕 다음이 위만이니까 그죠? 이거는 위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자, 일단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무제는 뒤쪽이잖아요. 그죠? 예, 한참 뒤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될 수 없고요. 진번과 임돈을 복속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일단 빼놓읍시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 이건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니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지방의 여러 성의 욕살 나왔으니까 이건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고 연애 장소 징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2번이냐 5번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연애 장소 징계는 위만조선이 아니라 그 전이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뺄셈법으로 빼기법으로 5번은 지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은 건 그래서 2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2번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는 진흥왕 순수비
네. 또 진흥왕 때 국사편찬, 진흥왕 때 황룡사 이거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칠부 국사 나왔고요. 황룡사 이거 어느 왕이에요? 진흥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흥왕 딱 하나 오니까 답은 순수비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3층 석탑 건립 이건 통일신라죠. 그죠? 경덕왕 때고요. 첨성대 선덕 여왕이고요. 금관가야 복속은 법흥왕이고요. 동시전 이건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여러 나라 문제인데요. 뭐 이 정도야 뭐 너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사만의 소도 신지읍차 있고 그다음에 옥저에 뭐 가족 공동묘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온 집 식구를 모두 하나의 곽 속에 넣어두는데 가족 공동묘 얘기하는 거죠. 옥저네. 그죠? 그 다음에 나 천군소도 사만이죠. 옥저와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인풍습으로 서옥제 이건 고구려고요. 목지국 등 많은 소국들 사만이고요. 신지읍차 아까 배우셨죠 여러분들? 여기 신지읍차 사만 신지 요거 이제 잘해준 거예요. 잘해주고 답지는 신지읍차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2월의 연고는 부여고요. 사출도 역시 부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덩이쇠를 낙랑과 외에 수출한 나라 가야네. 뭐 가야. 뭐 요거 배운 거. 고령 지상동 고분, 뭐 김해 대성동 고분 요거 다 가야와 관련된 문화유산이다라고 이제 여러분 배웠단 말이에요.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김해 대성동 고려 지상동 딱 나오네. 딱딱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야.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외 등에 수출하였다. 딱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자료 주고 답지 이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배웠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집사부는 신라, 부경은 고구려,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 거 뭐 백제가 되겠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이제 보고 고르는 거예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거 뭐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고구려 연가 7년. 네, 연가 7년 고르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여마의 선초식에 나왔던 이 금동 이 관음부살 앉아 있잖아요. 좌상의 모습이니까 틀렸고 뭐 3번은 이거 발해죠. 예, 이불 병좌상이고 요거는 이제 경주 구황동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금제 아미타열의 좌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5번은요. 예,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뭐 642년 그 연개소문과 관련된 거죠. 천리장성하면 연개소문, 특히 이 당나라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네, 개소문 등장했고요. 예, 뭐 개소문. 요게 이제 개소문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네요. 그죠? 예, 642년 이야기고 요건 개소문이 죽었네. 죽고 나서 고구려 바로 멸망하거든요. 예. 요 흐름 속에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 이건 수나라죠. 당나라 이전이죠 이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당이 안동 도부를 평해서 지금 고구려 멸망한 거니까 이거는 뒤쪽으로 가야죠.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군 격파 이거는 이제 나당 전쟁이니까 한참 더 뒤쪽이고요. 그죠?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 이게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고구려 멸망 그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가 더 뒤쪽, 고구려 멸망 이후니까요. 그렇죠? 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최치원과 관련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치원.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무책을 올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빈공과에 합격했고, 뭐 토항소 견문, 개원 필경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밑줄근 이 인물, 뭐 빈공과, 격황소속, 개원 필경 뭐 다 나왔죠 지금. 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 그대로 최치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 시무책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산속에 들어 신성이 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답을 해서 2번 진성여왕에게 시문책 12호조를 올렸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당으로 건너간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게 시도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김춘추 같은 인물이 되겠죠. 외교 문서 작성 능한 인물 강수, 진골 출신으로 화랑세기 고승전 김대문,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정리 설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발해네요. 뭐 발해. 예, 발해. 예, 무왕 때 장문유가 산둥만도를 공격했다. 발해의 교육기관은 뭐 주자감이 있다. 뭐 이거 다 배운 내용들 갖고 한번 가볼게요. 장문유 등장했네요. 그럼 이제 이 국가는 장문유 발해임을 알 수 있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지금 쭉 보니까 주자감 설치하여 인재 양성. 아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평양을 서경으로 삼은 것 고려고요. 건원 이제 버풍왕 같은 경우잖아요. 신라고요. 내신 좌평 육좌평이니까 백제고요. 외사정 파견 요거는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궁예입니다. 궁예 공부할 때 우리가 광평성 이야기했거든요. 자,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자, 지금 스스로 왕이라 칭했고 미륵부를 자칭하였다. 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네. 바로 궁예가 되겠습니다. 그 궁예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답지 광평성.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임존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후백제,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 2천 전투에서 신검에게 승리하였다. 이건 뭐 견훤.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는 이제 왕건이 되겠죠. 예. 견훤의 아들이죠, 이 신검이. 근데 결국 신검이 이제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아버지 견훤은 왕건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왕건이 신검을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청해진 장보고고요. 5월에 이제 사신을 보냈다. 이것도 견훤과 관련된 후백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강조의 변 2차 거란 침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지금 여기 강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조의 변. 그러니까 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시기. 요때 이제 등장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한번 골라볼게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오케이, 좀 냅두고. 저고여입니다. 저고여는 이건 뭐 고려 몽골 침입 그 배경이 되는 거니까 이거 완전 틀렸고. 별무반은 여진이잖아요. 이것도 한참 뒤쪽으로 가야죠.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 이거는 뭐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건 너무 앞쪽이니까 2번, 3번, 4번 다 빼기법으로 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서희는 강조. 그러니까 강조 그 앞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희도 빼야지.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현종 때거든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여기 보시면 또 설명 나와 있어요. 네, 여기 현종 2차 3차는 현종 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차 침입이 이제 성종 때죠. 그죠? 요거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의 사회 제도입니다. 동서대비원과 제위보, 구제도감 배운 상태에서 이 문제 풀어보니 구제도감 나왔네. 이거 고려 아니야, 고려. 그럼 고려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돼요. 네, 뭐가 있습니까? 나왔네. 동서대비원 있고, 그 다음에 제위보 있고. 아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 지금 자료 주고 답지는 이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쉬워. 배운 거 다 나오잖아. 니은과 리을을 고르면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리학, 안양이 소개했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재현, 만권당에서 뭐 이런 학문을 논하는 그런 모습들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거 배운 상태에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고려의 태자가 배할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몽골과의 항쟁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뭐냐. 왜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여 년간 군사를 동원해 아직 신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죠. 쌍계의 건의로 과거지 도입은 고려 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김보당의 난도 역시 이것도 이제 무신정권 그때로 가야 되니까 앞쪽으로 가야죠. 틀렸고요. 이재현 만권당 그렇죠. 몽골과의 항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권문세족의 시기 뭐 그 이후에 신진사대로 활동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묘청도 역시 무신정권 이전. 최충원의 봉사 10조 최충원도 무신정권이잖아요. 몽골과의 항쟁 다 이전이잖아요. 모두 다 1번, 2번, 4번, 5번 몽골 항쟁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납치는 이후인 3번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너무 설명 잘했죠. 주심포 양식,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봤더니 지금 배열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의 소조 열의 좌상이 보관되어 있는 이것은 어디일까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답시 딱 고르시면 되겠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여기 지금 이제 고려의 활구, 은병, 경시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의 어떤 경제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보지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예요. 주전도감도 여기 있긴 있네. 주전도감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은병이지. 이거 고려야. 고려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경시서. 와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 활구 은병 자료 줬어. 답지 뭐 고르라는 거야? 경시서 고르라는 거. 배웠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책문우시는 조선 후기고요. 송상도 조선 후기, 감자 고구마 조선 후기, 덕대 조선 후기 모두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도전이 따단하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국전 이렇게 나왔죠. 좋습니다. 조선 초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지금 조선 경국전 나왔네. 조선 경국전 누구냐고? 정도전이라고. 그죠? 그럼 이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불시잡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료가 조선 경국전을 키워드로 주고 답지는 뭘 고르는 거예요? 불시잡변 고르는 거잖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요거는 이제 묘청의 서경천동 운동에서 나온 내용이죠. 지공거 출신 구제 학당, 요거는 이제 최충이고요. 고려.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조선 주세붕이고요. 대동법 실시 건의, 충청도 조선 김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려에서 배웠어, 우리. 이거 기전체라고 배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자,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래요. 고려의 역사를 파악,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 편찬했대. 기전체 아니야, 기전체. 사기의 법례니까. 그죠? 좋아요. 그러면, 자, 정답 몇 번인가요? 여기 세가, 열전치,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거 고려사를 모르더라도 문제가 사기의 법례를 본받아 편찬했다고 하니까 이게 고려사인지 몰라도 돼. 왜냐면 사기의 법례는 기전체인데 기전체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였어요. 고려사 몰라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답은 2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남북국이라는 용어 처음 발해. 이건 이제 발해죠, 발해. 남북국 시대가 등장했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발해고에서 나왔던 용어, 유득공의 발해고죠.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선화를 수록한 것은 일련의 삼국유사.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룬 통사,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태종이 뭐 했냐 이거야.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켰던 인물.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아요. 태종 그때 했던 그런 내용들. 자, 요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태종이 이거 낭사에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국정의 철을 육조에서 짓게. 지금 육조 짓게 태종 나왔죠, 지금. 그럼 태종이야. 태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금속 활자인 갑인자. 이건 제가 전야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건 세종이라고 틀렸고. 훈련도감. 이거는 임진왜란 때니까 선조 때니까 틀렸고. 초계 문신인 정조아니야 틀렸고.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 아닙니까? 그죠? 1번, 2번, 3번, 4번 다 빼기. 다 빼기법으로 남는 거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어요. 5번 답지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1번, 2번, 3번, 4번이 너무 확실해. 빼버리니까 정답은 5번밖에 없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사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기묘사화, 위훈삭제와 관련된 기묘사화 있었고 을사사화, 윤임, 윤원형 간의 다툼 이후에 이런 어떤 사화 이후에 붕당 정치, 김효원과 심의겸의 붕당 정치가 전개된다. 동인서인당이 나온다.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것, 사쿤, 그 위훈삭제네. 지금 위훈삭제, 사쿤, 그죠? 기묘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김효원과 심의겸이 나오네. 요거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묘사화와 요 붕당 정치의 출발,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럼 뭐 을사사화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가보죠. 정답은 을사사화는 뭐예요? 을사사화는 지금 외척 대윤 소윤과의 어떤 싸움이었잖아요. 대윤 소윤 있네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배운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의제문, 요거는 김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는 요 앞쪽이죠. 요 앞쪽이 틀렸고, 그 다음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 이건 영조니까 한참 뒤쪽이죠. 휘빈 장씨 소생, 숙종되니까 또 한참 뒤쪽이죠. 환국이니까. 패비 윤씨 사사 사건, 패비 윤씨, 요거는 패비 윤씨니까 요것도 앞쪽이죠. 그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에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흐름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이황의 성악 10도가 있고 예한 향약이 있더라. 공부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뭐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성악 10도 따당 등장했고, 그러니까 이황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한향약. 앞에 요거 지금 요거 잘해주고 답지는 예한향약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공부하신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것은 정제도, 해동제국기는 신숙주, 사변록은 박세당, 그 다음이 가래집남은 김장생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요거는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갔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삼전도,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에 항복했던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 상태에서 흐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는 광해군을 폐위시켰대. 이거 인조반정이잖아. 인조반정. 그죠? 오케이. 그 다음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했대. 이거 삼전도. 그죠? 그 다음에 강화로 피난했대. 강화로 피난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순서는 가다나. 그죠? 가다나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다나 있습니까? 있잖아요. 2번. 고르시면 되죠.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서학이에요. 천주교라는 사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은 그 전야제 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설명드렸잖아요. 신의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신의 박해 설명할 때 윤지충 키워드 정확하게 제가 전야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알겠지만 윤지충이라는 키워드 등장을 해요. 그죠? 키워드. 그러니까 이거는 정조 때라고 제가 전야제 시간에 다시 한번 딱 찍어드렸던 그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정조 즉위하고 나왔던 정답은 2번 나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효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북벌론, 나선정벌 이런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 자, 청의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온 황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효종 이야기네요. 왕이 된 그는 성곽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대를 양성했고요. 북벌을 또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이건 누구예요? 효종입니다. 효종. 효종, 북벌이었으니까. 그러면 답지가 뭘까요? 답지는 나선정벌. 이거 자료주고 답지는 나선정벌 고르는 그런 문제. 이거 공부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장용용 설치 정조고요. 백두산 전개비 숙종이고요. 동국 문헌비고 영조고요. 수신전 휴량전 폐지 직전법 세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조선 후기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은광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뭐 민영 광산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성어사설 조선 후기 실학자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성어사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말이야. 조선 후기는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볼 수 있죠.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연포외가 이거 삼포니까 조선 전기로 가야 되겠죠. 부산포, 제포, 연포니까. 개해약조도 이 삼포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예요. 세종 때니까 조선 전기로 가야 되는 것이고 과전법도 고려말, 조선 초로 앞으로 가야 되고요. 화통도감 고려 말로 가야죠. 최무선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영조입니다. 영조 뭐 했냐 이거야. 균역법과 청계천 준설 너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동국문헌비고 나왔었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보죠. 군포 한 피를 감하고 균역청을 설치한다. 군포 한 피로 감한다. 이건 영조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조가 뭐 했냐 이거예요. 자, 준천사를 실시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이거 지금 청계천 준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동문휘고 이건 정조 때고요. 육등법 전분 육등법 제정은 세종 때고요. 총융초과 수어청은 인조 때고요. 삼정이정청은 철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보니까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먼저 가봅시다. 팔도 지리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동국 여지승남. 정상기가 백리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뭐가요? 동국지도 백리척 나왔잖아요. 공부하면 딱 나오는 거야. 그죠? 맞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치원의 해동 역사고요. 거주지 이상적 조건 택리지고요. 목판 인쇄 대동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홍대용이 나오고 혼천이와 무한우주론 이런 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용의 의산문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혼천이 나와서 혼천이. 홍대용의 혼천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사진까지 나왔어요. 그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정답은 의산문답 나왔죠? 네. 그러니까 혼천이 요거 잘해주고 답지는 의산문답 고르는 문제였어요. 쉽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 정약용, 자경루 장영실, 사상의학 동의수세보원 이재마죠. 이재마. 그 다음에 지구전요를 저술하였다. 최한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홍경레인한 키워드 우군칙을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우군칙이 등장하고 있네. 그럼 이거는 홍경레인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북지역민 차별 때문에 일어났대. 그러면 한번 골라볼게요. 다음 뒤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홍경레인한 정답은 서북인에 대한 차별 반박. 정말 우군칙 자료주고 답지는 서북민 차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요. 임술농민 봉기고요. 조병갑 탐학기기는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선예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것은 임오군란이고요. 남적 북적 연합 조직적 전개 우금지전투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 만동묘 폐지, 탄핵 상소, 최익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흥선대원의 개혁이고요. 개혁의 끝자락에 최익현의 탄핵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 만동묘 철폐가 나왔고 최익현 상소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뭔가 어떤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이 들어오면 되겠네. 그죠? 골라보죠.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틀렸고 서재필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졌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신미양요 직후에 나온 거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김옥규 개화설이 정변,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조청삼민술무효장전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다 1번, 2번, 4번, 5번 다 강화도 조약 이후예요. 이거 하나만 지금 흥선대원군의 강화도 조약 이전이 되겠죠? 이건 너무 쉽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절단과 관련된 문제를 근대사에서 배웠습니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들은 갔다 와서 이제 그 기기창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청나라에 지금 간 사절단입니다.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청나라는 영선사란 말이야. 무기와 관련이 있다고요. 바로 기기창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잖아. 청나라에 파견된 영선사고 이들은 기기창.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회답 겸 세환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임진왜란 직후에 보여지는 사절단이고요. 조선 책량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이거는 이제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참여하였다. 이건 이제 미국에 파견되었던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출국한 것은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너무 쉽죠. 어제현 광성보 신미 양요와 관련된 문제.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거라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봤더니 광성보 키워드 등장했네. 그죠? 광성보 그럼 이제 신미 양요야. 신미 양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너럴 샤모노 사건이 신명의 원인이니까 앞쪽이고요. 로즈 제독의 함대니 이건 프랑스니까 병인 양요 앞쪽이고요. 오페르트 앞쪽이고요. 군요, 군함, 운요 그렇죠. 뒤쪽이죠. 이게 이제 강화도 지역에 연결되니까 프랑스인 선교사 여기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이 문제. 네, 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지역이 나오는 거니까 운요 사건이니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네, 이건 이제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청나라와의 어떤 그 일본과 청나라와의 어떤 교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것의 영향,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명의 조선 고관들이 살해되었고 일본군 호위대와 개입하면 서울주의 천국수비대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뭐냐? 이게 갑신정변.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네,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 그죠? 요거 지금 자료를 주고 답지는 한성조약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 뭐 을사의병 연결 가능하고요. 9번 신참에 입각하여 개혁 추진, 광무개혁이고요. 김기수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장관 건물에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한 것 병인 양요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전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완산주 하면 뭐 전주 너무 유명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진이 설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도 교재에 이제 각 지역별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파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견훤이 세운 후백제예요. 뭐 사실 이것만 봐도 경기전 몰라도 견훤이 세운 후백제, 완산주, 전주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이 전주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 정답은 전주화약. 아주 뭐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예,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 여기는 공주입니다. 공주.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 부여입니다. 강우규 총독사 또 서울역 앞에서 그랬던 거고요. 신립의 배수의지는 충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미국에게 주었던 그 이권. 맨 처음에 이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이 가져가요. 그러다 그걸 다시 일본이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청일전쟁 이후 열강이 침탈한 이권인데 지금 보니까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 프랑스한테 갔대. 아니라니까? 경인선 철도 부설권 미국이라니까? 경의선이 프랑스였죠. 경의선이. 그죠? 경인선은 미국이에요. 네.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군국기무처. 여기 이제 1차 갑오개혁이잖아요. 1차 갑오개혁 그 이후에 이제 박영효가 중심이 돼서 2차 갑오개혁을 이끄는 그런 모습 속에서 2차 갑오개혁의 핵심은 8도를 23부로 바꿨다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군국기무처 폐지됐다니 나오네. 그지? 군국 폐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1차 끝났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2차 박영효가 좀 주도했대잖아요. 지금 박영효와 김용집이 주도했대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내용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죠? 정답은
8도에서 23부. 어우, 바로 나왔죠. 요거 지금 자료 주고 답지는 8도에서 23부. 요걸 답지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통리기모함과 12사를 설치하다. 이건 완전 앞쪽이죠. 80년대니까.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이거 1차 가보기요. 공사 노비법 협박 1차 가보기요. 육주에서 바라면 다 1차 가보기요. 여기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에서 지금 여기 지금 뭐 신문제 페이지도 있고 요 내용들이 지금 다 요 앞쪽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바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뭐 헤이그 특사 이준, 이위종, 이상설 요거 파견한 이유가 바로 일산의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이위종 등장했습니다. 그죠? 특사가 파견된 배경. 외국권 강탈이죠. 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내용들 요거 있죠? 외국권 강탈, 통감부 설치 요거 답지로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고종강제 퇴위는 뒤쪽이고요. 초대 총독 이것도 뒤쪽이고요. 기후각서 이것도 훨씬 뒤쪽이고요. 밀슨 자격지 다 뒤쪽입니다. 다 뒤쪽. 이거는 3번이 맞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정미 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 군대가 합류했다.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해산된 한국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서 그러네. 해산된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서 합류했다.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지는 바로 국권 피탈. 한일 의정서 국권 피탈. 정답은 5번.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되겠죠. 요 정미의병의 과정 속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뭐 했냐는 거예요. 보니까 임시사료 편찬하면서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내용들 보이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독립공채 발행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일관계 사료집 있잖아요. 사료집. 그죠? 이런 것들을 했던 곳이 어디냐 보자는 얘기죠. 답지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는 요건 의열단과의 연속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김원봉과 관련이 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원과 표준어 제정은 조선어 학회, 태극서관은 친민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금요, 부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 자, 이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시수도, 6.25 전쟁 때 임시수도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정답은 2.28 민주화운동의 시작, 이건 대구고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서울이고요. 강주룡 평양이고요.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벌인 곳은 암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재혁 경찰서 폭탄 투척 4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천도교네요. 천도교 어린이날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지금 보니까 개벽이 일제에 의해 폐간된 후 발간된 월간지입니다. 개벽하면 뭐 이 천도교와 관련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천도교 기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개벽과 관련된 그 천도교 한번 가보죠.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동 이거는 원불교고요. 중광단 대종교고요. 배제학당 이건 개신교고요. 어린이날 제정 소년운동 추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을 위해 노력하였다. 천주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근후에 나왔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 여성운동하면 그냥 거의 99%는 근후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네. 근후회입니다. 쭉 보면. 그죠? 그래서 정답지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왜냐면 이게 신간회의 자매단체잖아요. 좌우합작 운동의 모습이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이때는 없었으니까 시기가 안 맞고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 이것도 이제 이후에 3.1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는 앞쪽입니다.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 이건 스크랜턴인데 훨씬 앞쪽이죠.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 이것도 1898년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지금 1920년대 활동했던 내용은 5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꼭 나와야죠. 일제정책, 국가총동원법. 이때 뭐가 있었느냐? 조선어학회 사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가총동원법 위반이래. 그러면 30년대 후반과 40년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골라보면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탄압받는 한글 학자. 요거 자료 주고 답지는 요거 조선어 학회 사건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1번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요거는 20년대고요. 태영령 10년대고요. 밀립대학 20년대고요. 경성제국대학 20년대. 3번밖에 없죠?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동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동휘가 이제 뭘 활동을 했느냐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이동희 임시정부 국무총리 역임 이동희 나왔는데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동희가 활동한 적이 주로 이제 이 연해주 쪽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동희. 예난에서 조선 독립동맹 결성. 요거는 이제 김두봉. 서전서숙 이상설, 독립의군부 임병찬,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사실 2번, 3번, 4번, 5번이 너무 확실해. 누군지 딱 알 수 있어. 그래서 빼기법으로 다 빼버리면 남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봉오동 전투 공부했어. 그 다음이 영릉과 흥경성 전투 다 공부한 내용들인데 자, 요 상태 속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 가나사이 시기 봉오동 전투와 조선혁명군 양세봉 등장했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 봉오동 전투와 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 이후 3부가 조직되었다. 자, 자유참변 3부 있죠. 요 사이에 있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청산리에서 큰 승리 봉오동 다음에 청산리니까 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일제가 독립군을 타는 미세협정도 여기 미세협정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있죠. 그죠? 요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답이 될 수 없죠. 답은 5번 37년입니다.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이것만 30년대예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한국광복군 문제가 나왔나 봅니다. OSS 국내 진공작전. 오케이, 가볼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 한국광복군. 그러면 이 부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국내 진공작전 나왔죠. 그러니까 이 한국광복군 자료 주고 답은 바로 이 국내 진공작전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 이거는 멕시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 중국 팔루군과 함께 호가장 전투 조선의용대.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역시 조선의용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4.19 혁명의 결과 허정과도 내각이 들어섰다.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니까 오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등장을 했고 김주열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맞죠? 키워드 등장했네요. 자, 정답지를 한번 볼까요? 정답지는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바로 답 나오죠? 김주열 키워드 주고 답지는 허정과도 내각을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조봉암은 진보당. 이거는 뒤쪽이에요. 요건 이제 앞쪽이에요.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는 그 시점 그 앞쪽입니다. 반민특위도 앞쪽이고요. 신한공사도 다 앞쪽이고요. 요건 이제 미군정 때입니다. 그다음에 자유당이 정권 연장을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 요게 이제 발칙 개헌안이죠. 앞쪽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YH 무역 사건의 결과 부마 항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지금 이 만화가 지금 YH 무역 사건 등장했어.
그죠?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건 뭐냐? 부마민주항쟁. 네, 바로 나왔죠. YH 무역사건 뒤에 부마항쟁 나온다. 공부했으면 금방 답이 나와야죠. 1번입니다. 3.1민주 구국선언은요. 요거는 부마민주항쟁 그 이전입니다. 요것도 이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민의원과 참여연회 양원제 국회가 출범. 요거는 장면 정부가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었고요. 4.19 혁명의 영향입니다. 6.3 시위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고요. 전태일 70년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다 이전입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건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요 관련된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이 언론 기본법도 있고 프로야구도 있고 요거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 전두환 정부는 6월 민주항쟁으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지금 프로야구 지금 등장했죠. 이거 전두환 정부예요. 호원철폐 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이걸 지금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두환 정부 지금 자료 줬잖아요. 지금요. 그죠? 호원철폐 프로야구 주고 답지는 뭐냐면 답지는 전두환 정부 때의 통일정책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걸 답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료주고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개성공단 착공식 개성공단 하겠다.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고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고 금강호를 타고 금강산 관광 김대중 정부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IMF 사태가 벌어졌네요. 그 이후에 이렇게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니까 지금 IMF 지금 나왔어. IMF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 답지는 노사정위원회 이거예요. 네. IMF 이후에 답지는 노사정위원회 주고 답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죠. 김영삼 정부고요. 3조 호황 전두환 정부고요. 2차 석유파동 박정희 정부고요.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OECD를 가입했고요. 노태우 정부 때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각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건 유엔 가입 노태우 정부. OECD 김영삼 정부. 그 다음이 G20 요거는 이명박 정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되겠네요. 순서대로 가나다네 가나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다를 모르더라도 가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심화 마쳤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것만 잘 해주시면 1급을 못 받는 게 이상하죠. 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판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공부 제대로 하시면 1급 합격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2회 굉장히 어려웠던 심화 한능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